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한때 배민 다음으로 배달앱 부동의 2위였던 요기요가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8월 29일에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힌 건데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준희 위대한 상상 대표이사가 임직원에게 보낸 CEO 레터 메일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약 1,000억 원의 적자, 여러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장 점유율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메일을 보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할 만큼 현재 요기요의 재정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계 2위였던 요기요는 올해 3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571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626만 명이 쿠팡이츠에게 이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7월 MAU를 살펴보면 쿠팡이츠가 754만 명, 요기요가 553만 명으로 격차가 200만 명 차이로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만 해도 배달앱 점유율이 20%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쿠팡이츠에 밀려서 10% 안팎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 2022년 1115억 원의 적자, 2023년에는 65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영업 실적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배달앱 2위였던 요기요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요기요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경쟁을 펼치면서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요기요가 폭탄 파편에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배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경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고객 부담 배달 팁을 2,000원에서 3,000원씩 부담하면서 주문을 하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기요의 경우 쿠팡이츠가 나오기 전부터 배민의 뒤를 이어서 배달앱 2위 자리였기 때문에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도 어플 인지도 및 대부분의 상점에 요기요가 입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저냥 주문이 들어오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게 배달이 주력이라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배달 대용이 이용하는 김에 요기요도 같이 써서 주문을 늘리면 딱히 나쁠 게 없었으니까요. 요기요의 경우 배민에서 가게 배달을 이용하려면 매월 정액을 내야 하는 깃발과 달리 수수료는 비싸도 일단 신청하고 쓰는 데는 따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요기요 주문량을 올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서브 어플용으로 그냥 주문 들어오면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용들을 많이 했었죠. 요기요에서만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프로모션도 많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2위 자리에서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2021년 11월에 요기패스라고 멤버십 서비스인데 요기요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월 9,900원씩 내면 무료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2달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많이들 사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2023년 쿠팡이츠가 갑자기 와우 할인 10%를 들고 배달앱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쿠팡이츠의 기본 10% 할인에 맞서 배민에서도 10% 할인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모자라 아예 쿠팡이츠에서 와우 회원에게는 거리에 상관없이 무료 배달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배달앱 상황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이츠의 점유율과 사용자 숫자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배민에서도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배민과 쿠팡이츠가 조건 없이 무료 배달을 실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매월 요금을 내는 요기패스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무료 배달이 가능한 요기요에 대한 메리트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요기요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다른 배달 앱으로 빠르게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요기패스와 할인 쿠폰이 중복 적용이 되어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쿠폰과 패스 동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요기요를 떠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요기패스 이름 그대로 사람들이 요기요를 다 패스하기 시작한 거죠. 요기요의 경우 배민이 바로 무료 배달로 맞대응을 시작한 것에 비해 회사의 자금 사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쿠팡이츠의 무차별 공세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민은 이미 2년 연속 4천억 원, 7천억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회사의 상황이 매우 좋아서 수익을 줄여가며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회사의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요기요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쿠팡이츠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두 거대 공룡의 싸움에 요기요가 가운데 끼어서 이도 저도 아닌 포지션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별다른 메리트를 주지 못해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업계 최고 수수료. 사실 요즘 배민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 인상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지만 원래 높은 수수료의 원조는 요기요였습니다. 하지만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만큼 욕을 덜 먹었던 것 뿐이죠. 아마 배민이라는 커다란 방패막이가 없었으면 요기요는 언론과 자영업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을 겁니다. 현재 요기요는 일반 배민과 같이 대행을 이용하는 일반 요기요와 배민원처럼 배달한 배차부터 배달까지 요기요에서 수행해주는 배달 서비스인 요기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가게 주문당 이용료 수수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게 배달이 일반 요기요인데요. 이용 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로 되어 있고 주문 중개 이용료는 건당 12.5%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3.75%네요. 와, 진짜 이거에 비하면 배민이 쿠팡이츠 수수료는 선녀입니다. 요기 배달의 경우는 건당 10%에 부가세 포함하면 11%이고 거기에 배달대행 이용료 건당 2,900원, 부가세 포함 시 3,190원입니다. 일반 배민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콜 고정 비용만 한 달에 88,000원 내면 되는데 요기요의 경우에는 일반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문 금액의 13.7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온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 및 외부 결제 수단 결제 시 수수료도 추가해야 되는데요. 최대로 잡을 시에 외부 결제 수단 3%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 주문 금액의 16.75%가 수수료로 빠집니다. 여기에 보통 대행비가 서울의 경우 1.2km에 부가세 포함 4,400원이니 이것까지 빼야 되면 진짜 계산하기가 싫을 정도의 수수료네요. 그래서 저는 배달이 많을 때는 요기요 먼저 주문을 가장 먼저 막습니다. 팔아봐야 이거 뭐 남는 것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높은 수수료 때문에 사장님들에게 점점 외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요기요 본사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했는지 이번에 요기요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서 기존의 12.5%인 수수료를 업계 최저인 9.7%로 내리고 요기요 주문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최저 4.5%까지 내려주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는데요.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초 정도에 쿠팡 배민 한창 민심 안 좋을 때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내리고 요기요 가게 배달 부분을 좀 강화해 주었다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었을 텐데요. 쿠팡이츠에는 없는 가게 배달에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사에 비해 떨어지는 어플 및 라이더 배차 문제. 요즘 요기요 메인 앱을 들어가서 바뀐 UI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UI 아이콘들을 보면 정말 어디 옛날 핸드폰 이모티콘에서 따올 만한 메뉴 아이콘들이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민은 출시 초반부터 워낙 캐릭터와 깔끔한 UI들로 유명했고 쿠팡이츠는 아예 음식 사진 위주로 상점을 나열해서 배민과는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음식의 생동감을 더 살렸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배민의 경우 앱이나 사장님 사이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되었고 쿠팡이츠도 초창기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현재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배달 앱이나 사장님 사이트 등의 사용 편리성과 조작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에 비해 요기요는 예전에 처음 출시될 때 PC 주문 앱부터 배민 쿠팡이츠에 비해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또한 사장님 사이트나 어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 크게 변한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8월 22일에는 요기요 주문 접수 알람만 울리고 주문 내역도 안 뜨고 앱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오류가 발생해 많은 사장님들이 분노에 찬 글들을 자영업자 카페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요기 배달의 경우 라이더분들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가게 조리 시간을 짧게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라이더분들의 조리대기 시간이 길어져 요기요만 타던 기사님들도 점점 배민, 쿠팡콜을 타러 이탈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가뜩이나 많지 않던 콜들을 부릉이나 카카오킥 이런 곳에 위탁을 주기 시작하면서 요기요 라이더 크루들이 탈 수 있는 콜들이 더더욱 줄어들게 된 것도 라이더 이탈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요기요 배달 배차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원활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도 점점 요기요를 믿고 이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체 주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배민과 요기요가 같은 회사가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원래 현재 배민의 소유자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사의 경우 원래 요기요의 운영사였습니다. 그런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하면서 요기요와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요. 공정위에서 제동을 걸어서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사는 배민을 인수하고 대신 요기요를 GS 리테일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8천억 원에 매각을 해서 각각 지금은 다른 회사인 상태입니다. 현재 요기요는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를 가입하면 혜택으로 요기패스 이용권을 주는 등 여러가지 자구책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500만 명대의 사용자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로 요기요가 이러한 배달앱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